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이 왔습니다. 아, 오늘 왔나요? 네, 지난주에 하시던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기억력만? 뭐 이러면서. 네, 모든 게 감퇴하고 있죠, 요즘. 신체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네. 이상하다. 20대시라면서. 아, 내가 언제 20대라 그랬어. 아닙니다. 네. 저희 뭐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했는데요. 저는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예. 네, 앞에는 박재범 감독님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계십니다.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땅 연출한 박지범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요 근래 본 애니메이션을 통틀어 그 다음 대사가 궁금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 이제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보나마나 별거 없겠구나 막 생각을 하실 테지만 어찌됐든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일단 들어보죠. 근데 내가 사실 일주일 사이에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맥락만 까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난 방송에 그렇게 그러니까 맥락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가능성 아닌 가능성을 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 우리가 테일이 했던 홍준표 감독님 작품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 작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게 한국이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 K 드라마니 뭐 K 컬처니 막 요즘에 뭐 유행 탄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작 여건만 좀 좋아지면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상당수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제가. 또 최근에 또 제가 본 게 스즈메 문단속 맞나요? 또 내가 발음 또 이상하다 그럴까봐 그걸 봤는데 나는 그 작품 보면서 물론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감수성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날씨의 아이는 좀 그랬는데 그 전에 너의 이름은 그 감수성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 계속 느꼈던 게 홍준표 감독님이 생각났어요, 사실. 그 작품 보면서. 그리고 이제 피노키오 이 작품 보면서는 이제 감독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재범 감독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작품을 되게 비슷한 시기에 봤고 피노키오 먼저 보고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그 후에 봤는데 굉장히 잔상이 남으면서도 막 겹치는 부분, 느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좀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이건 맨날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좀 하면은 진짜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좀 정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뭐 애니메이션을 제가 그래도 장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여러 편을 볼 기회가 있어서 더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감독님은 이 작품 작업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마치신 다음에 네. 뭐 다음 작품도 또 장편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엄마의 땅을 만들 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런 어떤 제약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만들 때 이 제작진들이면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약간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 엄마의 땅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재범 감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다시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네, 저는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궁금한데요, 그게. 되게 가볍게 봤구나. 지금 말하는 뉘앙스 보아.
아니 예? 제가 이제 예. 단편을 계속 다 봤잖아요. 맞아요. 단편 봤을 때 느꼈던 감독님의 느낌과 네. 이 장편을 연출한 감독으로서 그때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되게 굉장한 발견이고 이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정말 사실 근데 엄마의 땅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엄마의 땅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만들어냈고 그 개봉하고 작품을 이제 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저평가를 그 하면 전에는 어떡해. 안 뛰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뭐 말 다 해놓고 수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니 무슨 수습을 해? 내가 굳이 네. 수습을 해? 아니 뭐 본인이 약간 자가당착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지?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야. 어. 또 정사가 그 더 이상한데. 단편 왜냐면 단편에서 네. 단편을 봤을 때 뭐 이제 네. 이전 작품들이나 아니면은 뭐죠? 스네일맨이나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느꼈던 호흡과 이 장편을 만들 때 호흡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고 저는 엄마의 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동시에 슬램덩크랑 네네네. 그리고 뭐 봤지? 슬램덩크는 팬심으로 아니 가만 있어봐. 보아 넘기는 거지. 슬램덩크랑 나도 뭐 봤지? 애니메이션? 나 좀 봤는데. 음. 아바타. 아바타는 영화잖아. 왜 애니메이션이지? 내가 아무리 봐도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그 영화 맞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어쨌든 아니 애니메이션도 영화예요. 아무튼 맞아요. 아바타하고 그때 슬램덩크랑 엄마의 땅 세 개를 거의 동시에 봤어요. 제가 봤는데 엄마의 땅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슬램덩크는 사실 재밌죠. 엔터테인먼트한 작품이. 슬램덩크는 사실 연출적이면 많이 덜컹덜컹거리는. 아니 뭐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재밌게 팬심으로- 봤어요. 그냥 가서 팬심으로 봤고. 그냥 아바타는 사실 원을 안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아바타 2를 보러 간 거고 화면 되게 멋있다 이렇게 보고 나왔고 엄마의 땅은 보고 나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뭔가 영혼이 남는 작품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 편이 각각의 장점들이 있겠지만 엄마의 땅이 이렇게 사람에게 그 단어 하나 대사 하나 이런 걸로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저는 박세범 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아까 이제 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감독님도 그런 생각 하셨구나. 그 데토로 감독 그 피노키오 제작 과정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그 작품을 할 기회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스텝을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는 멕시코 출신의 스텝들이 다 달라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달라든 거예요. 보니까 그거에서 모으는 과정도 또 거기 나와요 보면. 진짜 뭐 펀딩 이제 확실하게 받았겠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건데 진짜 그런 느낌 너무 신나하는 게 거기 보이더라고요. 그 제작 과정 보면 사실 델토로 감독이 뭐 실사 감독이지 사실은 스톱모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반이 예전부터 이제 뭐 고전 영화 좋아하다 보니까는 고전 영화 중에서 스톱모션으로 되게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또 갑자기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감독님 한번 보셨을 건데 그 할리우드에서 뭐 저기 30-40년 된 거 그때 만들었던 그 스톱모션 유명한 작품 있어요. 그거를 항상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았던 사람인데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그 머펫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그 인형 쇼 있잖아요. 미국에 그분의 따님이 또 제작에도 참여했고 피노키오에 보니까 그건 몰랐네요. 그리고 공동 감독이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만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게 연결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끌어모으니까 그 정도 퀄리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스톱모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 작품만 봐도. 확실히 그런 그 델토로 감독님도 그렇고 뭐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그 매체 특성을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 특출을 하신 것 같아서 스톱모션을 해도 그러니까 영화를 주로 하셨지만 그런 피노키오라는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개봉 시기가 엄마의 땅이랑 많이 겹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있다면 한국엔 엄마의 땅이 그게 되게 감사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래도 같이 거론해 주신다는 거는
그래도 좀 아예 너무 별로면 그냥 비교 자체나 아니면은 그런 거론 자체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가능성을 보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도 사실 뭐 국장님 아까 되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게 칭찬이었나요? 어색한 칭찬. 네, 되게 칭찬이 저 그렇군요. 칭찬이에요. 예. 저는 되게 놀랐어요. 네. 원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는 그런 아유 절대 그런 캐릭터는 아니죠.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박정현 감독님도 아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 제작할 때 아카데미에 오셨었어요. 방문을 그래요? 서울에서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유. 막 저 오셔가지고 엄마의 땅 맞아 너무 있는데 여기 사무실에 엄마의 땅 스텝티. 네. 또 너무 감사해서 이게 또 드렸죠. 깨알같이 또 자랑을. 그럼요. 저 사무실에서 맨날 입고 있어요. 엄마의 땅 스텝이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서.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좀 우연이라기보다는 감사하게도 뭐랄까 엄마의 땅이 좀 특이한 점은 엄마의 땅도 그렇고 그 전에 만든 단편도 그렇고 이게 특이하게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거의 잘 초청이 안 되고 주로 영화제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러니까 실사 영화랑 같이 상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길이가 길어서 아니 스톱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저쪽이라고 하긴 뭐지만 아무튼 실사 영화 중심의 이런 영화제나 이런 데서도 네. 그 아예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없잖아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많이 비슷하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이때까지 만들었던 모든 작업들이 사실 인디 애니 페스트에서 다 상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더미드 했고 그렇죠. 더미부터 해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작업하면서 되게 큰 뭔가 자부심, 그러니까 위안이 됐었어요. 이게 그래도 봐주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간 걸 봐주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빅피쉬라고 하는 작품부터 해서 감독님 되게 이게 감성적,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조금 그 당시에 그게 사실은 좀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렇게 또 그 몇 년 전에 뭐 세월호 참사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되게 남다른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 보면서. 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좀 스토리텔링 좀 하시면은 장편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긴 했었어요. 그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감독님들이 여러 분 계시긴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장편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기는 해요. 네. 여러 여건상. 근데 그 감정을 이렇게 이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 연출하는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 호흡이 굉장히 그 긴 호흡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의 땅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정말 더 확실하게 느꼈던 건 감독님은 앞으로는 장편을 계속 하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힘드시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뭔가 마무리하는 분위기에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 갑자기 돌아가서 네, 굉장히 아닙니다. 뜬금없게 갑자기 확 돌려야지. 네. 저는 엄마의 땅에서 캐릭터 디자인 되게 좋았거든요. 인형 디자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스톱모션 하면 인형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재료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엄마의 땅에서 그 인형의 재료 그리고 인형의 모양 이런 것들을 딱 선택하실 때까지도 사실 되게 많은 테스트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그 가장 좀 도전적이었던 거는 제가 그 전에 작업했던 작업에서는 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처음 써보기도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서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작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지 참고도 많이 했는데 그 엄마의 땅에 맞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그 소위 저희가 익숙한 그런 디즈니풍의 캐릭터 디자인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네. 그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그 뭐랄까 엄마의 땅만의 어떤 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 아무래도
환경이 되게 자연이랑 이렇게 딱 맞닿아서 생활 하다 보니까 인물들이 볼도 빨갛고 좀 피부도 거칠고 네, 어른들은 특히. 근데 아이들은 되게 해맑아요. 볼도 발그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캐릭터 디자인에 많이 넣었었고 약간 가상의 캐스팅을 했죠. 배우 만약에 이걸 영화로 했을 때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할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의 생김새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이한 매력들을 좀 약간 디자인에 많이 참고해서 넣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그거를 그 캐릭터를 약간 동물에 비유해서 좀 접근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샤 같은 경우에는 정하담 배우님의 모습들을 많이 따왔고 어떤 턱이나 이마나 코 특히 많이 따왔고 기루 배우님 톡차는 아예 기루 배우님을 밑에 두고 현지화를 시켰죠. 이렇게.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네. 그 인형은요? 인형 여기 이제 그런 네. 분리되는 그쵸. 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오는데 입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아에이오우 저희가 발음할 때 쓰잖아요. 네. 그런 아에이오우를 바탕으로 이제 감정별로 이게 뭐 사람이 발음할 때 웃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슬플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모양들을 이제 다 시나리오에 나오는 그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고 그 저희가 우리 사람이 원래 얘기할 때 눈으로 말하거나 입으로 말한다잖아요. 그만큼 눈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눈썹과 입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들로 그 감정들을 다 되게 표현하는 머리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을 그냥 전체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분들마다 이제 하는 표현 방식이. 근데 어쨌든 엄마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 분리된 방식으로.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형 디자인할 때 네. 보통은 어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보면 스톱모션 작품들을 보면은 그 3D인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엄마의 땅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인형들은 다 이게 경계선이 눈 있잖아요. 경계선이 얼굴에 있죠. 네. 일부러 그게 뭐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걸 더 드러내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건 인형이야. 이거는 스톱모션이야. 이거 되게 드러내신 것 같은데 또 오히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익숙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좋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네.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제 네이버에서 또 지금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제해놨다가 결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는 이거 뭐 블루레이로 안 나오나 블루레이로 사고 싶은데 블루레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소장용으로 샀는데 그 한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거 인형이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부터 그래 버리니까는 오히려 더 이게 나중에는 그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감정 표현할 때나 어떠셨어요? 의도적으로.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원래는 지울 생각으로 이거를 지울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도 다 만들어 놨었어요. 네.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지울 수 있어요. 되죠. 네. 근데 네. 그 되게 신기한 게 이후에 이제 후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기한 게 그 보실 때 좀 어색하다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괜찮다가 막상 지운 거 보고 안 지운 거 보면 진짜 어색해요. 이게 사람이 되게 이게 상대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 당연히 이게 대중분들에게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멀끔하게 나가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때 오셔서 보시기도 했고 다른 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원래 그 부족들이 갖고 있는 특색인 줄 알았다. 전혀 안 어색하다라고 생각보다 그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랑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 보고 그러면은 이게 특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되게 뭐 그거를 아예 완벽하게 처음부터 기획한 건 아니지만 그 부족민들과 그리고 외부인들이 좀 캐릭터에 이제
이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음. 그런 부분들이 그 외형적으로도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 안에서의 어떤 그룹을 만드는 부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설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살리고 간 거죠. 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적절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딱 이 작품을 딱 보고 나면은 그 이미지가 남아요. 이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난 캐릭터들의 그 네. 하나는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어. 제가 원래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글동글하면은 나중에는 그 생김새가 다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딱 특징이 딱 잡혀지니까. 근데 그 델토로 피노키오 봐도 일부러 그건 나무의 질감을 좀 많이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 다 네. 피노키오뿐만 아니라 실제 맞아요. 질감들. 사람 캐릭터도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것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런 선택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보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한 게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이번에 뭐 툰드라의 배경, 네. 지난번에 스네일맨도 그렇고 그 사실 더미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그게 애니메이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약간 그 애니메이션은 판타지로 확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 컵이 움직여도 다 설득이 되는 게 애니메이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몰라요. 표현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고 특히 스톱모션을 해서 그런지 되게 그런 소수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잘 쉽게 관심 갖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때마다 저는 그냥 저한테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보이는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에 담고자 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서. 근데 문득 그 생각나요. 제가 그 감독님 스튜디오 갔을 때 이 작품 제목을 제가 뭐라 했지? 판도라와 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바타 아니 무슨 판도라. 판도라고 했어요. 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바타에 나오는 그 별이 판도라잖아. 난 아바타 안 봤다니까. 이번에 처음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기에 나오는 별이 판도라인지 보고 나서도 모르겠네. 아무튼 무슨 판도라와 무슨 상자? 뭐 이렇게 생각했나? 그랬으면 진짜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네.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 전혀 아닌데 아니죠. 그걸 왜 그렇게 듣고 가가지고 그 작품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제목이 엄마의 땅인 거야 심지어. 만약에 그렇게 제목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냐면 아바타가 또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전혀 그래서 저는 스네일맨도 그렇고 또 되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해서 제목이 엄마의 땅인 거예요. 약간 신화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바타 1편의 내러티브도 보면 안 봤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독님 보셨을 것 같으니까. 보셨어요? 아바타요? 네, 봤죠. 그 1편에 보면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 부족을 이끄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성장을 하는 스토리잖아요. 결국엔 뭐 거기는 남자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것도 보면은 그리샤가 어떻게 보면 그 부족을 대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명의 아이였다가 그 부족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갈 미래의 그런 뭐 약간 좀 후속 세대이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전 성장 스토리로 또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원래 이런 스토리는 고전적인 그 스토리 라인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아바타하고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 뭐 아바타 일맥상통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 자꾸 하니까 생각이 난 게
네, 무슨 그 얘기를 해서 나는 아바타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아바타 얘기하시니까. 난 오히려 아바타 2를 네. 못 봤어. 어. 아바타 2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아바타 2를 못 봐가지고 아니, 아바타 2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데 어쨌든 그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네. 좀 항상 사람들이 그 많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의 그 하나의 그 이야기의 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신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시베리아 툰드라 지방에 살고 있는 실제 부족을 네, 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 실제 부족을 모티브로 하긴 했는데 예. 거기 나오는 부족 이름과 그런 거는 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만든 바꿔서. 네, 픽션이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곰과 관련된 그 신화가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도 비슷한데 그렇죠. 당군 신화. 뭐 당군 이런 신화, 거. 네, 그게 왜 그런지 이렇게 탐구를 해보니까 곰이 이제 그 가죽을 이렇게 벗기면 예. 그 사람 모습이랑 완전 똑같대요. 그러니까 비슷하대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옛날에도 어. 그런 곰이 우리의 조상일 거다라는 아. 것들이 아. 신화로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그 뭐라 해야 되나 지역에 살고 있어도 거기서도 이제 곰을 되게 뭐랄까 무서운 존재로 생각함과 동시에 되게 이게 과거에는 우리 조상이었다라는 아. 그런 그 숭배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죠. 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 못지않게 곰도 무서운 동물인데 그렇죠. 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뭐 당군 신화 이렇게 보면 맞아요, 뭐, 맞아요. 뭐 네. 쑥을 먹다가 이제 곰이 뭐 웅녀가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게 그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게 있나 그쵸. 보네요. 확실히.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뭐 외국 가도 외국이나 이런 거 언어들을 봐도 엄마를 표현할 때 뭐 마마 아니면은 그러네. 아빠를 파파 뭐 네.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게 비슷하게 파생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어떤 보편성을 다들 공유하고 있다라고 느껴서 이 엄마의 땅도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이야기가 맞지만 거기서 나오는 신화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똑같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 작품도 보면은 동굴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들이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우리 당구신에 나오는 그런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아니요, 거의 비슷한 사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네. 같아요. 네. 거기선 쑥을 먹고 여기서 이제 다른 그런 게 또 중요하게 나오죠. 네, 식물이. 아니, 그리샤라는 이름은 네.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게 최후의 툰드라에 나오는 실제 그 형제가 그리샤 맞아. 꼴야가 아. 거의 나오는 똑같이 형제예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꼴야도 그 캐릭터 디자인 할 때 보면 머리 색깔이나 옷 입은 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인물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네, 거기서 많이 따왔고, 근데 한 가지 뭐 비하인드는 실제로 그리샤라는 이름이 그게 그쪽 러시아 쪽 지방에서는 남성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철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예 아. 여성화가 될 수 없는 어. 남성 이름이어서 그 러시아에서 학교를 다닌 그 정그림 촬영 감독님이 이건 잘못된 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입에 붙어버려서 그리고 그 그리샤라는 발음에서 주는 인물이 느낌이 있어서 이게 한국식 그 발음으로 들릴 때는 되게 네. 여성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리샤라고 하는 네, 그런 게. 그쵸.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예 네. 남성을 지칭하는 그쵸. 뭐 어감으로 많이 쓰는구나. 네, 그래서 해외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크리샤로 이렇게 인물명이 돼 있어요. 이 약간 여자 이름처럼 여자 아까- 이름으로는 이제 크리샤고 저희 근데 한국어로는 이제 그냥 그리샤라는 걸 살려서 그래도 타협을 하셨네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어차피 외국 사람은 이게 한국어로 하는 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 이름 거기 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의미 부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닌데 다큐에서는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고 해서 네. 붙였는데 하긴 거기서도 남자
그 이름이네요. 그러고 그쵸. 보니까 예, 거기서도 또 그런 또 맥락이 있었구나. 근데 그럼 스태프분 중에 그 러시아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저희 촬영 슈퍼바이징 해주신 예. 그 정그림 촬영 감독님이 아, 러시아 거기 학교에서 영화 전공하셨나요? 네네네네. 예. 네. 그치. 영화가 유명하죠. 러시아가 원래.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타르코프스키가 나온 그 유명한 러시아 학교에서 타르코프스키. 이제 어. 네, 해서 이제 스네일맨을 같이 했었어요. 스네일맨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구나. 스태프분 얘기 나온 김에 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스태프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고마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스태프분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예, 그거 중요하죠. 네.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예. 네, 한 뭐 고정적으로는 한 8분. 8분. 네. 이제 네, 촬영 감독님 2분 그리고 저희 세트 제작, 캐릭터 제작, 미술 그리고 애니메이터 네, 요렇게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했고 뭐 후반 작업도 늘 해주신 실장님은 음악 감독님 같이 했거든요. 네, VFX 슈퍼바이징 해주신 분도 계시고 다 사실 각 꼭 필요한 파트에서 이제 딱 한 명이서 그걸 다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엄청 챌린징한 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마무리 져야 되고 또 저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묵묵히 다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완성을 해주셔서 영화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너무 스페셜리스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그때는 어떻게든 빨리 완성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작할 이제는 때. 그런 거를 돌아볼 여유도 이제 생기신 거죠. 그때는 계속 아마 복귀하는 거죠. 그때는 아마 이게 워낙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끝나나 네. 아마 그러셨을 건데 맞아요. 이거 작업의 그 성격이 워낙 그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워낙 이제 그 이전 작품부터 호흡을 맞춰 오신 스태프분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이제 이 작품까지 온 거여서 네. 어떻게 보면 팀워크도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고 네. 그 아까 뭐 제작에 관련된 노하우도 많이 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팀이라고 하면 팀이랄 수 있는 이 지금 제작하신 스태프분들하고의 그런 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떠한 작품을 만들게 되더라도 막 이렇게 뭐 주저함이나 이런 거는 이전보다는 훨씬 줄었겠네요. 그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관점이. 네. 아마 지금 이 예산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못 뭔지 겪어봤으니까 다들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네. 다들. 네,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몰라야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몰라야 할 수 있죠. 몰라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거의 그러니까 같은 조건은 못하죠. 절대 못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딱 그래서 저는 그게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작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완성을 하고 싶었고 그 아마 같이 작업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런 작업인지 모르고 아니 뭐 막상- 한국에서 뭐 시도를 보통 안 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45년 만에 나온 작품이라면서요. 스톱모션 네, 맞아요. 장편. 네, 콩쥐파치가 맞아요. 마지막이었다고. 네, 이게 77년도 작품인데 맞아요. 강태용 그거 감독님 이후로 네, 마지막으로. 장편이 안 나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왜 안 나왔을까? 뭐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아무도 안 했다라면 그 아무도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일단. 그럴 수도 뭐, 있겠죠. 뭐 장편을 만드는 거 자체가 진짜 쉬운 쉬운 건 게 아니고 아니니까. 스톱모션 하시는 분은 더더욱 적고 네. 그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뭐 해도 중편 정도 작업을 하시고 네. 장편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용감하네. 예, 없죠. 여러모로 이렇게도 용감한 예, 시도였네요. 드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맥이 끊겨 있었던 거를 지금 다시 이어서 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시사할 때 가 보니까 스톱모션 하시는 감독님들 많이 오셨던데. 맞아요. 예, 뭐 이렇게 뭐 얘기 나누시거나 한 건 없으세요? 초미의 관심사겠지. 아 스톱모션 하시는 감독님들은 이제 영화제에서 특히 인디 애니 페스트에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작업하셔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식도 알고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게 진심으로 되게 잘 봤다고 말해주시는 게 되게 큰 응원이 됐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막 거의 뭐 거의 네 거의 어버버 하다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결혼식 때 축하받은 느낌 같은 거 아니에요? 더 심하죠. 누가 왔는지 예. 누가 갔는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런 진심은 다 느껴져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 작품을 봐도 다 다른 감독님 작품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게 같은 작업자로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감독님들 사석에서 뵐 때 되게 인사라도 한번 더 하고 싶고 막 엄청 반가워요. 근데 그렇게 와주셔서 봐주시니까 되게 좋았고 글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뭣도 모르고 장편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막 엄청 그래서 남들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의 형태가 약간 요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단편을 되게 막 시처럼 이렇게 풀어내시는 감독님들 보면 사실 되게 부러워요. 저렇게 작업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지? 하는 게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영역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되게 즐겁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독님들께 응원을 받으니까 그게 저는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감독님 작품이 저한테는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이제 뭐 80년대까지 뭐 이게 실사 영화 쪽에서 한국에서 막 뭐 여러 작품들이 나오다가 한동안 맥이 끊겼다가 네. 뭐 이게 시리라는 작품 뭐 고이전에 뭐 결혼 이야기 이런 작품도 있었는데 그 신진 그 감독님들이 이제 대거 나오고 이제 대기업이 투자하고 이러면서 그 한국 르네상스가 이제 그때쯤에 이제 뭐 90년대 말쯤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한 뭐 10년, 15년 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제작이 거의 암흑기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도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물론 간간히 이제 장편이 나오고 있지만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강태훈 감독이 연출했던 77년 네. 콩쥐팥쥐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분은 심지어 뭐 그 이후에는 작품을 거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것도 재밌는 게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서 제일 먼저 찍은 게 실사 영화예요. 그리고 흥부와 놀부 직전에 찍은 게 금지된 입술이라고 신성일이랑 엄앵란 씨 나온 그 영화거든요. 내가 그것도 봤어.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나 근데 그분이 이분인지 몰랐어요. 그 최근까지 몰랐다가 이분이 그분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속에서 아마 그 흥부와 놀부도 홍길동이 히트하면서 같은 해에 나온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작 기간이 짧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이 끊겼다가 지금 이 감독님이 어떻게든 맥을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분명히 이 장편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그때 있을 건데. 그 스톱모션 감독님들 많이 뵀거든요. 네.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도 장편 하셔야죠 했더니 절레절레 하고 가던데요. 절레절레 하고 가시던데요. 자기는 아니라고 가셨는데 근데 진짜 되게 기뻐하시는 거 느껴졌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개 중에 한두 분은 뭐 하고 싶다는 생각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되게 정말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다들 되게 좋아하시고 스톱모션으로 왜냐면 그 과정이 어떠할지를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없었던 일이니까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죠. 같이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장편이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기쁜데 작품 좋아. 굉장히 기쁘죠. 아니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런 식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보통 뭐 미국이나 뭐 이런데 뭐 아니면 유럽의 몇 나라 보통 이게 나오기 힘들고 뭐 일본이야 아예 뭐 다른 결의 작품들이 나오는 나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작품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네. 보면은. 저도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저도 애니메이션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처음 작품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뭐 영화제에서 이렇게 봤을 때의 그때 분위기와 또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인디 애니 페스트에서 봤을 때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요. 와, 그 놀라움이 아니, 있잖아요. 장르와 기법이 너무 다양해요. 와, 이거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다 매력이 없는 작품들도 없고, 네. 뭐 당연히 잘 셀렉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력들도 너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관심도도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더 많아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나 기반들이 이제 조금씩 쌓여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애니메이션도 이제 뭔가 어떤 때가 근접하게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좀 돈만 좀 어떻게 투자를 해줘서 성공 사례 한두 건만 딱 만들어지면 한두 건이나 딱 한 건만 만들어져도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아까 이제 감독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말 놀라운 거는 되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의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아시아 작품들도 우리 영화제에서 많이 트니까 되게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네.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과들이 또 학교에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된다? 그리고 진짜 굉장히 질이 좋아요. 제가 봐도 정말 몇 년 사이에 네. 또 한 번 이렇게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졸업하고 나서 또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어서 지금 어떻게든 그 스튜디오의 형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싶은 욕심을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하는 친구들 옆에서 계속 보면은 제일 부러웠던 게 끊임없이 그 작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흩어졌다가도 어떤 프로젝트는 또 만나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쉬는 날 외에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그 뭔가 조금 그런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이기보다 각자 개성들이 강하시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이게 되게 강점이기도 한데 그게 협업의 형태로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나 뭐 좀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나라에서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쫙 모여서 협업했다가 또 자기 작품도 했다가 근데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가능한 때가 되지 않을까? 아니 보니까 뭐 다른 외국 작품들 제작 과정 이런 거 봐도 네. 진짜 보면은 잘된 작품들은 그 분야에서 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내놓으라는 스태프들이 쫙 모여서 네, 우리 맞아요.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 쫙 모여가지고 예산이 하더라고요. 다르잖아요. 아니 그 예산이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제 실사 영화 얘기도 했지만 실사 영화 사실은 뭐 한 서너 달 안에도 작품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워낙 이제 기니까 네. 제작 기간이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년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장편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또 뭐 견뎌내고 이렇게 이어나가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스텝들 내가 호흡을 맞췄던 스텝들이 이번 작품이 끝나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할 수 그렇죠. 하고 있으면 싶은, 네. 그래야 사실 그 다음 작품에 또 더 좋은 그렇죠. 결과를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감독님 계속 그래서 또 작업을 또 새로 계속 기획하면서 맞아요. 그 스텝들과 일하기 위해서 안 하시는 끊기고 거잖아요. 싶어서. 쉬는 틈이 없어. 감독이 작품 제작 텀에 보니까 네. 이미 저기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기획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제작 기간은 길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 텀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경우가 그쵸. 한국은 허다하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직을 그쵸.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좀 특히 제작 인력들이 좀 꾸준히 한 군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래서 공간이 조성이 맞아요. 되면 맞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작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조금
조금 있어야 되는데 뭐 원래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또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또 뭐 이제 감독님은 이제 그 흔치 않게 이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실은 계속 이어가지고 해줄 분이 있다면 네. 오히려 이제 연속성을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작 프로듀서의 네. 그 절실함 중요성이 더 지금 더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애니메이션 이런 제작 활성화 맞아요. 되려면 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워낙 이제 각자의 제작 방식이라는 이런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개인 작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작품들 보면 퀄리티가 괜찮아요. 최근에 뭐 어우, 너무 잘하세요. 네, 네. 괜찮고 장편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작품들 퀄리티를 보면 괜찮아요. 심지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만든 건데 괜찮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얘기해. 두 번은 최근에 아니고. 나온 장편들 만드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는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엄마의 땅 만드시면서 중간에 지혜로운 방구석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이번에 인도에 가서 상영을 했는데 네.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지혜로운 방구석. 관객들이 정말 빵빵 터지면서. 이거는 그거 신기하다. 그런 반응은. 이건 작업하시는 와중에 본인들이 힐링하려고 만든 작품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윤지 감독님이 주도하에 어떻게 딱 하셨죠? 감수성이 보니까 이윤지 감독님 감수성이던데 네. 여자분의 그런 감수성이 물씬 네. 풍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엄마의 땅 만들다가 중간에 한 달 정도 작업을 그러니까. 멈추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의 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이제 고민하던 때였는데 그때가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좌절할 뻔했는데 그때 윤지 감독님이 요런 지원 사업이 있어. 코로나 극복 뭐 이런 그 제작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작을 하면 약 1,000만 원의 그 제작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넣어보자. 근데 기획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때 어쩔 수 없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냥 지혜해니까 지혜로 만들자. 그 다음에 그때가 그래서 지혜해가 경자년이었어. 엄마 네. 이름은 경자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막 그냥 툭툭툭툭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니 아마 가만히 있어봐. 계속 웬만한데 왜 갑자기 끊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은 반응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엄마의 땅도 워낙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 고민을 2년 3년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 해보자 해갖고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소품 같은 작품이었는데 그때 다들 이제 그 뭐 능력치가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니까 작업을 한참 하다가 딱 끊긴 거잖아요. 그거 만들 때는 거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거의 한 기획 포함해서 한 달 안에 다 찍었어요. 와.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도 없이 찍었어요. 그냥 와. 여기 컷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집이 어차피 딱 한정된 공간이니까 나올 수 있는 앵글이 얼마 없어서 여기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애니메이터 분도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미 서로 다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그냥 후두둑 만들어갖고 네, 그걸로 또 제작비 충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1억 지원 받았는데 1,000만 원 지원이 와 크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오히려 이렇게 힘 빼고 막 본인들이 힐링하려고 만들었을 때 결과가 또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면은 맞아요. 예전에 존 파블로 감독의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저 너무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거를 사실은 아이언맨 막 이런 거 찍고 막 거대 자본으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쉴래 쉴 때 만든 작품이니까 아메리칸 셰프라는 작품인데 되게 힐링하는 작품 본인 힐링하려고 만든 작품인데 너무 좋잖아요. 네.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하여튼 딱 되게 연도도 겹치는 것 관객 같고 반응이 되게 제작진. 좋았고 네.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관객분이 그걸 질문했어요. 왜 뭐요? 지냐 이렇게 질문을 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냐를 이걸 먼저 듣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혜해여서 지혜로 진짜요?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막 역시 얘기했는데 본인의 맞았어. 잘남을 이렇게 또 맞았어. 자랑을 하는. 와 진짜 때려 맞췄네. 왠지 그런 거. 아 그리고 그때 같이 네. 상영한 다른 작품들도 다 동물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어. 한국 작품에 동물이 많냐 이러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상징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이제 이것도 지혜로운 방구석 생활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답을 다행히 틀리지 않게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진짜 느끼면서 근데 관객 반응이 예리하시네. 되게 좋았고 이 작품은 제가 작년에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상영회 할 때도 틀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요? 여기 나오는 그 요가인가요? 운동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이렇게 따라. 그 약간 따라와. 광기 눈이 약간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이게 딱 보면은 재밌어. 마침 다 전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겪었던 네. 그 현상이잖아요. 현상이라고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지역에 가서 틀어도 한 요 몇 년 동안은 다 먹히는 주제일 거예요. 다 네. 본인이 알게 모르게 다 겪었던 내용이거든. 예, 혼자 집에서 네. 격리 생활하면서 예, 맞아요. 되게 그걸 발랄한 톤으로 네. 하셔가지고 이건 분명히 힐링하면서 찍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분명 이거 엄마의 땅이랑 겹치는 것 같아. 이게 나온 연도를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한 3년 걸렸다고 하니까 엄마의 네. 땅이 분명히 딱 그때 찍었을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분량도 이렇게 막 짧은 편이 아닌데 이거를 금방 뽑아내셨군요. 능력자시네. 감독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예요. 저희 한 달에 방송 1시간 더 할까요? 어, 네. 아, 시간이 시간이- 벌써 네. 지나갔어요. 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지금 단편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고 엄마의 땅 그러게. 저희 엄마의 땅 이제 상영했을 때 관객들 반응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못했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요. 잘 갔죠 시간이. 네. 아니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그러게. 게 아닐까 싶고. 저도 말을 많이 못했나 봐요. 뭐 아, 그래요? 왜요? 아니, 말을 음. 그동안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말씀을 되게 잘 하셨다니까요. 음. 초반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아니 감독님이 이렇게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셔서 맞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 근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대충 보고 왔거든요. 근데 딱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그냥 줄줄 그냥 이렇게 다 본인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스타일이구나. 네. 조곤조곤 하실 말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자, 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근데 또 뒤에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다음에 감독님. 서울 오실 때 또 네. 맞아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간단하게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엄마의 땅과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 소감으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엄마의 땅은 이제 거의 이제 극장에서 상영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 작품이라서 진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극장에서 어떻게든 상영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제 개봉이 목표였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러 극장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만들면서 그냥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눈빛이 아니라 그 되게 많은 창작자들이 알게 모르게 고민과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그 중에 하나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기도 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 되게 마이너하잖아요.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스톱모션 그 안에서도 막 이렇게 세분화되면은 되게 마이너한데 그래서 더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다는 거를 알게 돼서 계속해서 그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이제 빠르게나마 그
짱뚱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음. 오진희 작가님, 오진희 신영식 작가님 만드신 원작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단편으로 만든 작업이 아마 올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스톱모션으로. 네네. 5월에 이제 촬영이 끝날 것 진짜 같고. 끊임없이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거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시리즈가 아니라 단편으로. 지금 우선은 약간 한 30분 분량의 중편으로 만든. 중편 지원 받아서 네, 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영진이 중편. 그것도 30분이에요? 네. 아니 뭐 30분 뭐. 30분 뭐. 야, 이게 스톱모션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번 더 조금 짧은 시리즈 형태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은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5월에 이제 나오나요? 촬영이 5월 5월 시작이니까. 끝나고 네, 촬영 올해 아마 겨울쯤에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야, 시간이 되게 짧게.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스톱모션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정말 이 다음에 또 나올 작품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엄마의 땅도 아직 극장이 남아있다면 꼭 가서 이 방송이 이제 방송 나가는 시점에 조금 뒤 4월 달일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도 뭐 한참 있다가 저거니까. 네. 뭐 근데 기회 되시면 꼭 극장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름에 보고 싶던데 여름에 보면 시원할 것 같아.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렇지. 또 시원하게. 예, 그렇지. 너무 저는 이것도 겨울에 봐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의 땅 박재범 감독님 오늘 뭐 정말 멀리서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와주셔서 저희 이렇게 또 뵙고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단편으로도 계속 기존 작품들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작업도 하실 거고 또 장편도 또 뭔가 여러 가지 끊임없는 창작에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반도 못 물어봤는데 그 메일로 편지 적으세요. 편지 써서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보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끝 스탑